예, 여러분, 5주차, 3차 시다에서, 지금부터는 주차별로 저희가 수업 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25분 이상씩 3차 시를 올리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주차, 3차 시는 여러분이 지금 5주차에 했던 주요 내용을 에 대해서 복습 자료로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듣도록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대차평균의 원리요. 대차평균의 원리, 거래의 이중성.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오기 때문에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로서 복식 회계의 기본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계와 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6주차를 들으시기 전에 한번 더 복습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5주차, 3차 시를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도 제가 한 차시가 모자리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제가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슬라이드만 캡처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는 복습용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 3차 시 학습하시고 4주차, 3차 시 복습을 하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한 번 더 들으시고 6주차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차변 요소가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뭐요?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거래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항상 차변을 합계한 금액과 대변을 합계한 금액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변과 대변이 같아진다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복식 회계의 기본 원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고, 이 대차 평균의 원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분계까지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거래의 종류는 우리가 이 거래를 학습한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했어야 될 건데 조금 뒤로 미뤄서 분계를 배우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먼저 손익의 발생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은요, 비용. 이건요, 예,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과 이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환거래입니다. 교환거래는 손익, 즉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 20만 원 차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었죠. 수익과 비용에 영향 안 주죠. 차변의 자산 증가가 전액 대변의 자산 감소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다른 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만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환거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손익거래다 했습니다. 그대로 거래 전액이 손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가 다른 쪽에 전액 비용이나 수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볼까요? 급여를 조금 분계가 어려운 문제 내놨네요. 출자금에 대체했습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되었죠. 10만 원 발생되었는데 이걸 전부 다 출자금으로 대체했으니까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 10만 원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자본 증가가 전액 다른 쪽에 어디에 영향을 줬습니까? 급여라는 비용 발생, 즉 손가익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함께 존재를 합니다. 자, 방금 풀었던 문제. 상품원가 5만 원을 6만 원에 이번에는 현금으로 매출하다고 되어 있네요. 매출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6만 원 증가했죠? 예. 상품이라는 자산 감소,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습니까? 5만 원짜리 나갔죠? 그리고 나머지 만 원은 뭐다고요? 네.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일부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영향을 줬고 일부는 어디?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한쪽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전액 자산, 부채, 자본에만 영향을 줬다면 교환. 아니고 또 전액 수익과 비용에 영향을 줬다면 손익거래. 이 두 놈이 합쳐졌기 때문에 무슨 거래? 혼합거래라 합니다. 자, 3분 드릴 테니까 복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자, 연습을 해볼게요. 자, 1월 3일 현금 2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자, 분개 볼까요? 요다가 할까요? 자, 차변에 기업에 현금 얼마 들었습니까? 예, 20만 원. 차변 요소 현금 2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대변에 자, 20만 원인데 네. 자본금이라는 자본금이 증가되었죠. 자, 1월 3일 날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자, 색깔 좀 바꿀게요. 잉크색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제 전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현금은 계정 감옥, 현금 계정에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전체를 우리가 계정 계좌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이라는 놈이 분개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차변에 분개되어 있죠. 차변에 분개된 금액은 어디다 적는다? 차변에 20만 원 적습니다. 1월 3일 차변에 분개된 금액 차변에 적었습니다. 그죠? 자, 자본금이라는 자기 집에 갑니다. 자기 집 문패를 찾아 들어갑니다. 분개된 대변에 분개가 되어 있네요. 대변 금액은 대변에 적습니다. 1월 3일 적었습니다. 그죠? 자, 분개된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기입했습니다. 자, 금액 이외의 것은 뭘 적으라고요? 이제 이름을 적는데 금액 이외의 것은 어떻게? 상대 계정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상대 계정이 뭡니까? 자본금. 자, 자본금 금액은 대변에 적었죠. 대변의 금액은 대변에 적었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뭡니까? 현금이다. 그죠? 현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분개된 차변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자본금이니까 적었죠. 그 다음에 분개된 대변 금액은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니까 현금을 적었겠죠. 자,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볼게요. 우리가 이 거래들 나중에 없더라도 가만히 보시면 차변에 분개만 보고 거래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적혔습니다. 자산 증가죠. 현금이 들었죠.
왜 들어왔는가 보니까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대변에 자본이 적혀 있으면 자본 증가죠. 그래서 자본 증가니까 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자꾸 하시다 보면 아, 현금을 출자했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T 계정에서 보시면 현금이 자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는 똑같습니다. 증가 어디? 거래의 판료수하고 똑같습니다. 증가 차변 감소 대배입니다. 아, 현금이라는 계정 계좌에 20만 원이 차변에 적혔기 때문에 아, 증가되었구나. 뭐 때문에 증가되었다? 자본금. 반대편에 뭐가 있다고요? 대변에 뭐가 있다고요? 예, 자본금이 있죠. 현금이 증가되었는데 자본금 때문에 증가되었구나. 아, 현금이 자본으로 들어왔구나. 출자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자본금 계정 우리 보시면 자본입니다. 그죠? 자본 계정은 대변의 증가, 차변의 감소입니다. 자, 대변에 20만 원 적혀 있으니까 대변에 20만 원, 즉 자본이 20만 원 증가되었는데 차변 이걸 보니까 반대편에 뭐가 적혀 있다고요? 현금이 적혔죠. 자본 증가인데 뭐로 들었다? 현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까? 만약에 10만 원 적혀 있고 건물이 적혀 있다. 아, 자본 증가가 10만 원 되었는데 뭐가 들어 있다? 반대편에 건물로 자본을 출자했는 거죠. 됐습니까? 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5일 건물을 구입하고 차변이 건물이 구입되어 들었죠. 20만 원. 대변에 돈 줬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요? 20만 원 나갔습니다. 자, 볼게요. 아까 앞에 분계 전기가 1월 3일 날 현금 차변에 20만 원 있었는 데서 연속합니다. 자, 건물이 차변에 분계되어 있습니다. 차변에 분계된 금액은 어디? 차변에 금액 적고 1월 3일 금액 이외의 것은 뭘 적습니까? 네, 상대 계정 현금을 적습니다. 됐죠? 자, 현금 분계된 대변 금액은 대변 현금 20만 원 적고 1월 3일 자,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이 뭡니까? 건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시 분기부터 건물 20만 원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 증가 20만 원,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20만 원 왔죠. 자, 분계된 차변 금액 건물이라는 계정 계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차변에 분계된 금액은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현금 적었습니다. 건물 대변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건물 적었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마지막 복습. 요 문제 천천히 할게요. 자, 1월 10일 날 상품 원가 1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12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얼마? 12만 원 증가되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자, 어떻게 됩니까? 상품 10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익이 되겠죠. 자, 여기 놔놓고 전기를 할게요. 자, 분계된 차변 금액, 외상 매출금이라는 놈을 찾아갑니다. 1월 10일 차변 금액은 차변에 12만 원 적습니다.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을 적으려고 봤더니 몇 개입니까? 2개죠. 이때 뭐라고 적는다? 죄자라 적습니다. 자, 분계된 차변 금액 차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을 적으려고 봤더니 뭐가 있다? 2개가 있으니까 뭐라고 적습니까? 제자라고 적습니다. 됐죠? 자, 분계된 대변 금액 대변에 적었습니다.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외상, 매출금. 자, 상품 매출이익 분괴된 대변 금액 대변에 적고 금액 이외의 것은 상대 계정 1월 10일 뭡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핵심. 분괴된 차변 금액 차변에 적었습니다. 금액 이외가 두 개 적을 보니까 두 개죠. 제자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치실 때 보면 상품, 상매익, 반대값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5주차 2차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하면 거래가 발생하면 자, 분괴를 통해서 분괴장 기입을 한댔습니다. 분괴장 기입을 하고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 기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래는 우리가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8요소에서 차변의 자산 증가, 차변 요소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 대변 요소 볼까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었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옵니다. 그래서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같아집니다. 모든 거래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오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 따라서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같아지는 게 대차 평균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분괴를 통해서 분괴장 기입을 하고 전기를 통해서 총계정 원장에 기입을 하는 과정까지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회계 원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조금 어려운 예제를 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자,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 끝나고 나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결산이라는 놈을 해서 결국은 재무 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이 이 과정까지를 한번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괴 문제도 조금 어려운 거 냈고요. 전기도 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도 조금은 아마 지금 시점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제가 문제를 출제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어도 조금 색다른 용어들이 있을 거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게요. 하나하나 천천히 갑니다. 같이 제가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일자 보통주라는 새로운 용어가 발생했네요. 자, 우리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가 된다? 예, 주주가 됩니다. 주주가 되는데 이 주주가 우리가 주식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이 두 가지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왜 사느냐? 첫 번째 목적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이 배당금을 받든가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익을 올리겠죠. 자, 두 번째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재용이가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그래서 한 주당 한 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식 수가 많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주식 수가 많은 사람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주라는 얘기는 의결권이 있는 일반적인 주식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우선주는 배당의 우선
우선적으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들 우선주도 구성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기업은 출자한다는 말을 썼는데, 주식회사는 보통주들 발행하면 누가 산다? 주주가 이 주식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겠죠. 그래서 이걸 투자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분개를 해볼까요? 자, 보통주들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로부터 200만 원을 투자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했죠. 기업이 보통 현금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보시면, 자,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대변에 자본금 얼마요? 2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가 증가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200만 원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으니까 재보통예금 계좌가 증가하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가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4월 2일 날, 여기 4월 1일이네요. 4월 2일 날 현금 150만 원을 은행으로부터 6개월 뒤에 갚기도 하고 돈을 빌렸네요. 기업의 차변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 빌렸으니까 현금 얼마요? 150만 원이 들었죠. 대변에 빌렸으니까 150만 원인데, 자, 요때 잠깐 어렵더라도 봅시다. 한번 듣고 갑시다.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차입금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언제 갚기로 했습니까? 네, 6개월 뒤에 갚기도, 6개월 안에 갚기도 했죠. 그러니까 1년 이내 갚기도 했으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1년 이후에 갚기도 하면요, 1년 이후라면 장기 차입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현금 150만 원 은행으로부터 6개월 뒤 상환하기도 하고 차입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차변에 150만 원. 자, 대변에는요, 차입금인데 1년 이내니까 단기라고 붙이면 된다 했죠.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150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를 목적으로 의자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자산으로 처리할 것 계속 기록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갑니다. 자, 자산으로 처리하다. 즉, 이 의자가 뭐가 됩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의자라고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쓰기보다는 차변인데 판매를 목적으로 샀다면은요. 예, 좋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이 되겠죠. 상품 얼마요? 30만 원 했고 외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된다? 예, 외상 매입금 얼마요? 예,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산으로 처리하다 해서 샀을 때 이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자산 증가 30만 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증가 30만 원 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4월 13일 볼게요. 급여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쉬운 것부터 볼까요? 대변에 현금 얼마요? 5,000원이 빠져나갔겠죠. 차변에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급여라는 비용이 5,000원 발생했죠. 됐습니까? 자, 5번 볼까요? 통신료 만원을 납기 내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자, 별로 안 어렵죠? 대변에 현금 얼마요? 만원. 차변에요? 예. 그냥 이렇게 만원 적어 놔놓고 이름을 주는데 지금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통신료 이렇게 씁시다. 통신료 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월 1일자 보통주들 발행하고 수수료 잠깐만요. 포인트 바꿀게요. 색깔. 예. 자, 보통주들 발행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한다 했죠. 자본금 증가. 투자받아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200만원. 4월 2일자 현금 150만원 은행으로부터 차입했는데 6개월 뒤에 갚기로 했습니다. 차변에 현금 150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150만원. 판매를 목적으로 의자인데 이 회사는 아마 가구점이 되겠죠. 가구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의자를 3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3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30만원이 됩니다. 4월 13일 급여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5천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 5천원이 되겠죠. 4월 15일 통신료 만원을 납기 내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만원, 차변에 통신료 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 주식을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왔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렸는데 차입금인데 1년 내에 갚기로 했다. 이름이 단기 차입금. 판매를 목적으로 샀다. 상품. 중요한 거 다시 봅니다. 아, 통신료를 줬다. 통신료라고 이름을, 계정 과목을 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5분 정도 뒤에 다음 슬라이드 봅니다. 알았죠? 복습하시고. 자, 6번 볼게요. 4월 17일 판매장 보험료를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 4월 17일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대변에 뭐가 빠져나갑니까? 이체가 되었으니까 보통예금 계좌가 얼마 줄어들겠습니까? 예, 10만원 줄어들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감소 대변에 차변에 보험료가 빠져나가는데 뭐로? 보험료 계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이 얼마요? 10만원 비용 발생이죠. 됐습니까?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 발생 1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0만원이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4월 18일 날, 자, 요거 자세히 봅시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이 회사는 가구점이라고 보시면 의자가 뭐가 됩니까? 상품이 되겠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상품입니다. 원가 10만원을 얼마에 팔았다? 30만원에 외상으로 매출하였습니다. 자, 요거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요? 30만원.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어떻게 분개했는가 하면 대변에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다? 10만원짜리 나갔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이 20만원 발생했었죠. 근데 여기서 매출 원가 계정을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외상 매출금 30만원. 자, 우리가 팔았을 때, 자, 요렇게 한번 알아둡시다. 매출 30만원. 요렇게 분개를 하고, 보통은 끝을 냅니다. 끝을 내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장부상에서 팔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계속 기록법이라면, 계속 장부상에서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장부상에서 원가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다고요? 10만원짜리 나갔죠? 요 놈이 뭐가 된다고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제가 전기를 연습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위에 거 상품 10만원, 상품 매출 이익 20만원 이렇게
풀이하실 줄만 아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전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 전산회계나 이렇게 칠 때는 시험 칠 때는 이렇게 분개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 30만 원, 매출 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금 수준이 올라간 밑에처럼 이게 팔릴 때마다 상품의 원가를 매출 원가에서 계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을 쓴다면.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 전산세무 2급쯤 되면 이런 문제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분개하고 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23일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20만 원을 외상 매입금이죠, 참. 23일. 외상 매입금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죠? 그럼 부채 감소는 어디입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얼마요? 20만 원. 자, 대변에 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 줄어들겠죠. 보통 예금 20만 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었기 때문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가 대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월 26일 봅시다. 여기서 소파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가구니까 이 사람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으로 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사용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문제가 조금 지금은 여러분이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나중에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파니까 4월 26일 차변에 요때는 뭐라고 적는가 하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한다면 비품이 되겠죠. 비품 3만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입니다. 자, 대변에 3만원인데 이게 대금은 한 달 후 지급하기로 했는데 외상으로 샀죠. 근데 우리가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고 팔면은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적지 않고 아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으로 적으실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비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차변의 미수금. 외상으로 샀다.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4월 31일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차변에 요때 적는기 이자 비용 얼마요? 4,000원. 대변에 아직 지급 안 했다고 했죠. 자, 부채가 발생하겠죠. 부채가 증가하는데 뭐라고 적어다 되어 있습니까? 미지급 이자로 처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이자라는 뭐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거 한번 다시 포인트 색깔을 바꾸어서요. 볼게요. 자, 4월 17일 날은 보험료 차변, 대변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10만원. 자, 여기서는 의자가 상품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위에처럼 외상매출금 매출, 그러니까 상품을 30만원에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매출금 매출 이렇게 적는데 우리가 원가를 알고 있죠. 원가를 알고 있으면 대변 상품 원가,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상품이 나간 것만치 뭐라고 적어놨고 했습니까? 매출 원가로 기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차변에 비용 발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8번은 외상 매입금 부채 오는 거. 9번 중요합니다. 요 대변 계정 과목. 상품 이외의 자산을 외상으로 사면 외상으로 사면 미지급금,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이자 하시면 됩니다. 자, 5분 뒤에 네, 여러분 복습 잘 하셨습니까? 그래서 6주차부터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거대가 발생하면 붕괴를 통해서 붕괴장 기입하고 전기를 통해서 총계적 원장 기입하는 거 결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원장에 기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계략적으로 6주차부터는 각각의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